여러분, 안녕하세요. 웨딩사이트입니다. 조명을 조금 더 예쁘게 받으니까 좀 더 낫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를 좀 드려봅니다. 환자경험 평가가 5월에서 8월로 좀 미뤄지면서 모든 병원들이 다 똑같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은 조금 제 생각이 이랬어요. 조금 급하게 진행했었는데 좀 나눠서 천천히 진행하면 되겠다. 네, 제 생각이 이랬어요. 근데 모든 병원이 일시에 똑같이 다 이렇게 생각하시더군요. 조금 있다가. 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시작할게요. 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더군요. 그 조금 있다가 이제 왔습니다. 네, 3월부터 보통 계획을 많이 하시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시죠. 오늘은요, 환자 경험과 환자 경험 평가 이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 다 아는 얘긴데요. 네, 그거 말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네, 어떤 개선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효과적인 개선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성을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선순위나 네, 우리의 시간은 한정돼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에너지도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필요한 거, 적절한 거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에 대한 이해예요. 환자 경험 평가에 대한 이해. 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보통 한 1, 2년 정도는 이 평가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감독님이 이렇게 재미없는 강의 누가 보냐요. 그래서 이 강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200명이나 구독하셔서 좀 보고는 있어야 했더니 되게 놀라시더군요. 네, 찍으시면서 되게 놀라셨어요. 저도 그에 대한 되게 책임감을 느끼고 오늘 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진행할게요. 자, 웨딩 사이트 리서치와 데이터 분석 개선 제안을 통해서 교육에 녹여내는 업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리서치예요. 네, 우리가 보여진다는 거. 네, 우리 현 상황을 우리 볼 수 없잖아요. 눈으로 그냥 그거 좀 불편한데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네, 그걸 객관적인 지표를 나타낸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의 병원에 리서치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교육에 녹여낼 수 있고 개선 활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환자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준비하는 거는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보니까요, 효율적으로만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환자 경험 준비는요, 효과적으로 하셔야 돼요. 네, 효율성과 효과성은요, 조금 다른데요. 효율성은 같은 시간에 그 일을 진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수단과 방법들을 네, 연구해서 진행해서 결국 해내는 게 효율성이에요. 근데 효과성은요, 우선순위 정해서 많은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만 먼저 따다닥 진행하는 효과성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정된 에너지와 시간,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환자 경험에 필요한, 환자 경험 평가의 점수도 중요하잖아요.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 경험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야지 이거에 대한 방향성이 딱 생기고요. 그때부터 개선 활동에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경험이라는 거는 네, 이거 대한의료혁신연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기대치란 얘기가 나오고 직접 듣고 만지고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퇴원의 느낌까지도 포함한다. 네,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 네, 고민이 되실 거예요. 네, 이게 다 환자 경험이야? 네, 그럼 환자 경험, 네, 어제부터 어디까지야? 좀 고민이 되시죠? 또 환자 경험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릴 인스티튜트에서는 이제 환자가 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해 다양한 인식을 가지고 그 인식을 갖는 영향을 주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호작용이 이고 이는 조직의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네, 다들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문화를 그럼 바꿔야 돼? 네, 우리 조직의 문화? 네, 그러면 한숨이 쉬어지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또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거 원어로 한번 봤는데, 원어에선 좀 다르게 적혀 있어요. 원어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뭐였냐면, 먼저, 인식이요. 우리 코그니션이잖아요, 인식은. 근데, 원어에선 코그니션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해석하는데 코그니션으로 해석된 것 같아요. 퍼셉션이에요. 네, 퍼셉션은 지각이라는 건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인플루언스, 영향, 그리고 상호작용, 인터액션, 네, 조직의 문화, 컬처, 이렇게 해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뭐, 컨티뉴, 뭐, 일체돼서 형성된다, 뭐, 이런 거.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 제가 한 단어 뽑으라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perception이에요. perception은 인식이라기보다는 지각이에요, 지각. 환자가 지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각을 좀 설명할 때 감각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감각이라는 거는 우리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객관적인 정보가 감각이에요. 뭐, 예를 들면, 물 2분의 1, 컵. 네, 이런 것들이 감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보죠. 근데 지각, 퍼셉션은 좀 달라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걸 보는데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상황이나 또 그 사람의 태도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대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 반 컵을 더운 여름날 봤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물이 반 컵밖에 안 남았어? 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장내시경 한다 생각해봐요. 근데 아직도 반이 남았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은 반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지각이에요. perception. 이게 환자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고민돼요. 네, 그러면 이런 환자가 이 펄세션까지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냐, 그들이 가진 생각, 태도, 상황, 이런 것까지 어떻게 책임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환자 경험 혁신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인지하는 경험, 이것도 perception이에요. 환자가 네, 결국은 지각하는 게 경험인데 이 지각, 인지는 기억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어제 반찬 기억나세요? 네, 어제 점심 먹은 거, 네, 반찬, 네, 기억 안 나시죠?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난 어제 뭐 먹었는지도 내 기억 잘 안 나요. 네, 관심도 없고 별로.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관심사도 아니고 모든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도 않죠. 그래서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기억 중에서 특정한 기억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고 그게 느낌으로 네, 전달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에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네,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어떤 기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첫인상 이런 거 중요하다 하잖아요. 환자한테는요, 최신성 경영, 마지막 기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개성 활동을 할 때, 네, 어떤 개성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네, 방향성이 좀 생기죠. 네, 어디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방향성이 좀 생기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웃겨주고, 네, 기쁘게 해주고, 네,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환자 경험은 우리가 기쁘게 해주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다. 우리 진료를, 우리가 고품격 진료를 가지고 있는데, 가치 있는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네, 이게 바로 환자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환자 경험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경험 평가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먼저 시작하셔야 되는 건 지표 관리예요. 가장 먼저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리서치 진행하세요. 네, 모바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설문을 하면 이 전화와 그냥 대면 설문, 모바일 설문은 좀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가장 점수가 높은 거는 대면 설문이에요. 바로 앞에 사람이 있어요. 네, 내가 앞에 사람을 두고요. 커져 그렇지 않았다. 여기 그렇지 않았고 불친절했거든. 이런 얘기를요. 여러분도 못 하시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통은 대면 설문을 하면 천장 용어가 엄청나요. 그래서 거의 90점 10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면 설문을 하셨던 네, 병원은요. 모바일 설문을 돌아서 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다 70점, 80점이면 다행이에요. 네,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모바일 설문은요. 앞에 사람 없죠. 내가 익숙한 뭐 환경, 뭐 집이나 이런 데서 진행을 하게 되죠. 익명성 보장되죠. 네, 그러니까요. 환자들의 솔직한 답변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요. 거기에
서술형 답변을 네, 환자들이 아주 상세하게 적어서 보냅니다. 네, 왜냐하면 나는 이 병원이 계속 이용해야 되고 이런 불편감을 안고 가기 싫다는 게 요즘 환자들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리서치, 네, 진행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보통 영역별, 문항별로 하시는데 네, 일단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이전의 것과 계속 매달 하다 보면요. 네, 비교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성 활동을 하신 이후에 네, 점수의 변화, 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반영돼요? 한 달 만에 그게 반영돼요? 라고 물으실 거예요. 반영돼요. 환자 경험 평가는요, 환자가 기억하는, 인지하는, 네, 이거를 높여주면 되는 활동이잖아요. 네, 뒤에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환자 만족도 평가는 좀 다르기 때문에 매달 다른 것들이 인지됩니다. 보여집니다. 환자 경험 평가의 목적은요, 네, 이러이러한데 결국은 네, 우리가 환자 중심성에 대한 평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신병원에서 2017년도에 시작이 됐죠. 네, 그때 시작할 때는요, 뭐 만족도 평가 우리 이거는 익숙했지만 환자 경험 평가는 지금 또 여러분들 환자 경험이 뭐야? 직원들한테 여러분들이 교육하거나 이럴 때 환자 경험부터 얘기하셔야 돼요. 환자 경험 평가라 하면 사람들이 다 만족도 평가랑 네, 같은 평가, 네, 비슷하긴 해요. 네. 이 평가라 생각하지. 그러면 네, 이거 어떻게 올려야 되나. 네, 거기서부터 막막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환자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환자 경험 평가가 그래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항으로 네, 진행이 되어져야 돼요. 환자 만족도 평가와 환자 경험 평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처음에 신병원에서 시작할 때 우리 다 반기 들었잖아요. 여러분도 반기 드셨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주관적인 평가로 우리를 평가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만족도 평가인지 알고 우리 처음에 그렇게 했죠. 환자 만족도 평가는 우리의 기대치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병원에 올 때 우리는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미 올 때 100만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기대치를 한 300만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100인데. 네, 그러면 네, 기대치만큼 우리 어차피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네, 이게 만족도 평가예요. 그래서 만족도 평가는 기본적으로 기대치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적인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환자한테 친절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게끔 해요. 네, 그러니까 환자의 기대치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환자 경험 평가는 조금 달라요. 환자 경험. 네, 환자분한테 이렇게 물어요. 이게 만족도 평가라면, 네, 환자 경험 평가는 간호사는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해야 하는가?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은다, 그렇지 않다, 그랬다, 항상 그랬다. 네, 이렇게 해서 환자에게 네, 이런 예의와 존중에 대한 경험을 얼마나 네, 받았니? 라고 프리퀀시, 네, 빈도로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친절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문항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자가 판단하도록 두지 않아. 이게 환자 경험 평가예요. 환자가 그런 경험을 얼마나 했는지.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죠? 개성활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런 경험, 문항에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개성활동을 방향성을 세우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자 만족은요, 이런 거예요. 환자가 그렇게 느끼는가. 환자 경험 한마디로 하면 환자가 실제 그런 경험을 했는가. 완전히 다른 평가예요. 네, 그래서 환자 만족도 평가는 제가 해보면요. 이 체감하는 CS를 올리는 거잖아요. 1년에 0.5도 안 올라요. 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 진짜 열심히 네, 제가 담당자일 때요, 병원에서요, 개성활동 그 말단 직원이요, 네, 그 경영진을 움직이고 돈을 받아오고 이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진짜 피와 땀 흘려가면서 했어요. 네, 진짜 사람들 너는 왜 그렇게 일하니? 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그냥 옳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진짜 0.5도 안 오르, 1년에 0.5면 다행이에요. 네, 진짜 열심히 해야 겨우겨우 내가 목표치를 세우는 게 2점이에요. 근데 그 2점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어요. 근데 환자 경험 평가? 네, 여러분께 네, 많이 오르는 병원은요, 10점 가까이도 올라요. 어떻게 오르냐면 이 경험에 대한 인지를 높여주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개성 활동에 효과적인 개성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세요. 환자 경험은요, 퇴원 후 환자가 기억하는 특정 서비스 경험에 대한 기억, 네, 인지가 중요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이게
리커트 차점 척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얘기 드릴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그랬다, 항상 그랬다. 이렇게 네 가지 척도로 되어 있죠. 타점 척도인데 여러분 같으면 몇 번을 선택하시겠어요? 간호사의 예의 존중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직원들한테 직접 당신이 한번 평가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병원에 대해서 평가하면 다들 3번이 많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데칼 코마니처럼 예스와 노로 나뉘어지죠. 질문이. 이런 것들을 라이커트 척도, 리커트 척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리커트 척도의 그 특징은요.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보통 반으로 나뉘어질 때 보통이다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통이다 안 넣었어요. 신병원에서 안 넣은 이유가 있어요. 네, 넣지 않으니까 yes or no로 환자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네, 그래서 그랬다 보통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하는데 그랬다의 점수는 67점. 항상 그랬다 100점이에요. 점수의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요, 극단을 피하려는 이제 중심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2번 아니면 3번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4번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점수,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개성 활동하는데, 4번 받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성 활동을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이에요, 이게 바로. 저도 이런 것들을 두고 개서 활동을 많이 진행해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지도 교수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보통 심리학을 하는 여자들은요, 저는 간호학을 전공을 하고 그 위에 심리학을 쌓았어요. 근데 여자들이 심리학을 하는 거는 알파 원숭이가 되기 위함이래요. 네, 모든 걸 지배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네, 심리학을 한대요. 근데 저는 그때 밤에 와서 진짜 고민 많이 했어. 나는 되게 욕심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 내면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가? 성취욕, 네, 이런 것들이 좀 있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뭐 자기애적 성향 뭐 이런 거랑 막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꾸 딴 얘기로 가서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제가 심리학적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의 일반적인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드리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요. 이 점수에 한번 녹여내 보세요. 네, 그게 바로 개성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사람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거는 진짜 알파 원숭이 얘기했지만 지배할 수 있다, 그걸 조정할 수 있다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람을 설득하고 이끌어야 되잖아요. 설득에 있어서 네, 이런 사람의 성향,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아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심리학을 배우기엔 너무 네, 할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2023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평가가 되어지고 만 19세 이상의 태어난 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8월부터 평가가 시작되고요. 모바일과 그리고 전화 리서치를 뭐 두 개 다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신평원에서 얘기했는데 5월이 되면 정례 발표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좀 되어질 것 같은데, 저는 모바일 리서치로 되어질 거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병원에서 진행하시면요, 설문, 뭐 전화 리서치 이거 하시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못해요, 매달. 그래서 모바일로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겠죠. 네, 모바일로 진행을 하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모바일로 진행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코딩하지 않아도 코딩 쫙 돼서 내려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에너지가 100이라면 100을 다 이 리서치 하는 데만 쓸 수 없잖아요. 우리 개성활동하고 교육하는 데다 나눠서 써야 되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쉽게 하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좀 얘기를 드려봐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범 지표였는데 앞으로는 조금 달라질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얘기를 좀 드렸어요. 제가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도 이전에 개성활동 제가 앞에 이렇게 해놓았던 거, 네, 대구권에 있는 병원들 어떻게 개성활동 했는지를 앞에 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보시는 분들은. 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베이스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것대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병원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고민의 깊이만큼 네, 훨씬 더 좋은 개성 활동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저한테 네,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이메일 주시면 제가 또 네,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제가 밖에서 일을 많이 해서 전화를 빨리 받거나 뭐 이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이메일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매일매일 수시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네,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